안녕하세요. 박성태 교수님께서 자신을 잘 기억하시라고 지팡이를 가져오셨다 하시길래 제가 유튜브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장염면역 질환이에요. 루푸스하고 쇼그린 증후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인도 뭐 치료법도 없다고 해요. 그냥 항말라리아제를 현재 먹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104일째 멤버를 하는데 매일매일 약을 열흘 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루푸스 증상을 알려드리면 발열, 전신 쇠약감, 우울증, 극심한 피로감, 발진, 부종, 체중 감소 이런데 제가 다 있고 체중 감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은 구강 건조, 안구 건조, 침샘 부종, 충치, 목 건조, 피부 건조, 피로감, 관절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침샘 부종은 발병 3년경에 제가 40세 진단을 받았는데 43세에 왼쪽 이 혀 밑에 뭐가 자꾸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주사기로 약을 그걸 빼내는데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그냥 무슨 콧물 같은 그런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빼기가 힘들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병원을 가다가 결국은 제가 진료받던 강동원 성심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갑자기 무릎하고 손가락 관절 뭐 이런 모든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관절염이래요. 기왕 처방해 준 거라 이제 한 달치를 먹어봤죠. 그런데 전혀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시길래 거기 가서 검사를 한 2주에 걸쳐서 2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촉진, 문진,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 통해 가지고 결국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아까 준호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산정특례를 받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22년 차에 올해가 22년째 지금 산정특례를 받으면서 약을 먹는데 처음에는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밥을 남편하고 아들 둘이니까 그때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또 작은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밥을 못하니까 제가 밥을 해야 되는데 식구들 먹이려면 그냥 밥만 겨우 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안방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우리 아들은 또 학교 끝난 후에 집에 와서 청소기 돌리는데 한 일주일 그렇게 하더니 아들이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누워있는 저한테 엄마도 좀 2층 그 친구 태석이라고 있는데 태석이 아주머니처럼 한약 좀 먹고 아프지 마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들이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제 나이 40에 내가 저 어린 아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또 그럼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나. 제 자신이 너무나 서글프기도 하고 또 제 몸을 제 의지대로 움직여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너무너무 스스로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스테로이드제 400mg하고 오시크론이라고 그 항말라리아제를 600mg, 1000mg를 먹었는데 증세가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스테로이드 하나 끊고 또 2개째 끊고 그 다음에 또 오시크론인 하나 끊고 그래서 한 400mg 먹다가 200mg까지 줄였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이면 21년 차죠. 한 달간 약을 끊어봤어요. 너무 오래 먹어서
아, 내가 이렇게 약을 오래 먹어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끊어봤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무겁고 뻣뻣해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엄마랑 남동생 둘이랑 이제 울릉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행길에서 남원에서 올라오신 부부하고 그다음에 구리시에 사는 모년지간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행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82세 된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고 자기 엄마는 같은 연배신데 걷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모시고 못 와서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시면서 막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남원 지부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노은경 씨인데 그리고 이제 여행 끝나고 연락을 계속 하게 됐는데 한 달인가 후에 저한테 전화하다가 언니 맨발 해봐요. 그분은 내가 아픈지를 몰라요. 언니 맨발 해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맨발에 하면은 뭐 활성산소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자유전자가 어떻고 하는데 제가 활성산소마저 들어봤지만 자유전자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알았어 해볼게. 근데 언니 먼저 이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대답을 했는데 주사 맞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흘러갔어요. 한 달쯤 후에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또 맞고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겨야 좋겠지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또 한 달이 흘러가서 2달 만에 아마 걷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최초가 9월 16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막 대충 시간 날 때만 걷다가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일자산을 이제 한번 갔는데 거기가 맨발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걸었는데 남편은 잘 걸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아파요. 발바닥이 마사토가. 그래서 걸으면서 따가워 막 하면서 걸으니까 우리 남편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따가하니까 그게 웃겼나 봐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그 낮에 따가웠던 느낌이 그냥 아픈 느낌이 아니라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에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원하고 또 따끔거리는 느낌이 그냥 기분이 참 좋고 너무 그 느낌이 좋아서 좀 걸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산을 걷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비 오는 날 걸으면 더 좋다고 해서 이제 하루는 주말이었는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이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강아지는 우비를 입히고 그래가지고 산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경사진 길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짚었는데 이게 오르막길에서 경사진 넘어져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미끄러진 줄 모르고 일어나다가 몸이 이렇게 굴르면서 손목이 꺾이면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맨발길을 찾아서 동네 인근에 그 뒷동산에 있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11월 12일 날 사고가 났는데 매일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104일째예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제 약을 100ml로 줄여가지고 100mg 먹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열흘 전에 제가 약을 끊은 거예요. 왜냐면 한 100일 가까이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된 이유가 그 약을 끊으면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맨발을 하고 보니까 이제 끊어도 되겠다. 나는 이 맨발을 해서 약 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고 걷는데 뭐 혈액검사 수치를 여기서 요구하길래 제가 일부러 진료기간을 좀 당겨가지고 며칠 전에 했는데 저도 검사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검사 항목이 59가지예요. 2가지 검사를 하는데 일반 혈액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자가 뭐 항체 검사가 뭘 하는데 제가 항목을 세어봤어요. 일부러 번호를 붙여서 했더니 59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수치는 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높았다가 제가 이제 약을 안 먹고 맨발을 하는데 정상 수치에 들었고, 약 먹을 때는 오히려 높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정상범위에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을 열흘째 끊고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려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나가서 맨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 그 고교 동창 와이프들 부부동반 모임을 13쌍이 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같이 제 말을 믿어주는 그 와이프들하고 저하고 4명이서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4시 걷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 눈이 밝아졌대요. 이걸 하고 한 100일, 그분도 100일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혼자 걸으니까 무서울까봐 같이 걸어줬는데, 피부에 이렇게 쥐젖이 자주 났어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이렇게 늘 시술을 했었는데, 어느 날 관찰력이 없는 남편이 그러고 보니까 나 쥐젖이 없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쥐젖이요. 피부에 이렇게 괜히 더 묻혀지는 무슨 사마귀 같은 피부가 있어요. 피부 덩어리. 그래도 또 허벅지에 늘 이렇게 습진 같은 게 생겼었는데 약을 가끔 발랐대요. 근데 그것도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 맨발 걷기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걷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걷다가 맨발 걷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시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핸드폰 그 메모하는 데다가 제가 거기다 해서 썼는데, 바로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제 사례를 마칠까 합니다. 2월의 공원, 김혜순. 영하의 아침, 봄 기운 완연해 땅은 얼었다 녹는 중. 아직 인적 드문 공원, 새소리만 요란한데 건강 소망 크고 커서 앞선 마음에 혼자 맨발. 흔들릴 수 없는 진리, 분명한 확신에 부지런 먼저 떨어도 늘 설레고 당당한 나. 남은 생에 변함없이 시간과 애정을 바쳐 후회 없이 함께 갈 나의 사람이여라. 감사합니다.